치타가 베테랑이에요. 사냥의 베테랑. 가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고 있어요. 누가 더 스트레스 받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는 쫓기는 동물이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사냥의 베테랑이면 충분히 잡을 수 있잖아요. 반대로 얘가 치타가 열을 굶었어요. 마지막 내 모든 힘을 다 쥐어 짜가지고 사냥하고 있어요. 만약 요번에도 실패를 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앞에 있는 영역은 작아 보이긴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몇 번 정도 겪어본 적이 있고 따돌려본 경험이 있어요. 그럼 누가 더 스트레스 받죠? 치타가 받아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게 뭐냐면 바로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똑같이 와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이 받는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은 이거 뭐 이런 거에 왜 스트레스 받아 하고 그냥 넘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상황이 주어져도 사람마다 각각 받아들이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쫓는 동물이든 쫓기는 동물이든 쫓는 입장이 되건 쫓기는 입장이 되건 내가 집안에서 쫓기는 입장이 되건 쫓는 입장이 되건 직장에서건 다 마찬가지로 둘 다 이 동물에서 보자면 쫓는 동물, 쫓기는 동물 두 동물의 몸속에서는 완전히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두 동물에서 완전히 똑같은 일. 그 똑같은 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트레스 반응.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나 지금 현재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요. 제 목소리를 듣는 게 스트레스일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개인적으로 어떠한 그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경우 이게 안 움직이는 경우 아주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경우일 수 있어요. 맛이 간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스트레스를 받으나 내가 알아서 좀 잘 풀어내는 그런 성향인 사람들. 이게 왜 스트레스 그림이냐면 시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시각. 시각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가장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그러면 이 오감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채널이 시각인데 그러면 가장 제일 피로해지는 채널 또한 시각에서 가장 먼저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눈만 봐도 아 지금 피곤하다, 졸리다, 어떻다 이런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피로도 어떤 스트레스 반응에 의해서 내가 굉장히 피곤한 그런 걸 느끼게 된다라면 제일 처음으로 나타내는 게 오감 중에 시각. 그래서 이런 것들이 흔들리게 보일 수 있고 움직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뺑글뺑글 돌고 있어요. 네. 극도의 스트레스.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고 굉장히 즐거울 때는 한숨이 안 나와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거든요. 한숨은 쉬려고 쉬는 게 아니죠. 왜 나올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몸에서 시키는 거예요. 버스 생각하시면 돼요. 버스가 가다가 주정차 딱 신호 걸렸어요. 그럴 때 피식 하고 빼죠. 빼는 거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네. 그런 거 왜 빼겠어요? 그 에어를 빼주는 이유는 엔진에 물이 가지 말라고. 물이 가지 말라고 이렇게 수시로 빼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굉장히 스트레스 상황으로 왔어요. 왔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내쉬어주는 거예요. 부교감 신경 자극을 강제로 시켜주는 거예요. 스트레스 나 더 이제 그만 받고 싶어 라고 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옛 어른들이 이걸 못하게 막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같이 일하는 분들이나 주변에서 누가 한숨을 쉰다? 아, 지금 굉장한 스트레스 상태구나 라고. 자, 우리가 가장 많이 뭉치는 근육은 어디죠? 어깨. 목? 앞목, 뒷목이요? 뒷목, 앞목이 땡기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뒷목이 땡기죠? 자, 어깨와 뒷목이 땡기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이 근육 때문이에요. 이 근육의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어깨 근육. 승모근. 승모근의 또 다른 별명 스트레스 근육.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장 많이 피곤해지는 근육, 가장 스트레스에 민감한 근육이라 보시면 돼요. 왜? 사람은 보통 하체보다는 상체를 훨씬 더 많이 쓰고 살고요. 그리고 가장 운동 반경이 큰 관절이 우리 몸에서 어깨예요. 그러다 보니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게 승모근이에요. 근데 승모근은 이 목 경추 중간부터 시작해서 목까지 어깨 끝까지 연결되어 있고 이 견갑골 바로 밑에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근육이에요. 그래서 여기만 잘 풀어줘도 스트레스의 상당 부분을 빨리 떨쳐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푸는 방법을 할 건데 굉장히 많은 방법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램수면은 뭐 하는 때냐면 꿈을 꾸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기간은 길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애를 깨워야 돼. 그런데 눈동자가 움직여. 깨우지 마세요. 이 램수면 상태에 하는 일이 굉장히 커요.
내가 정신적으로 받았던 모든 머릿속에 기억된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8시간, 7시간 수면에서 한 4번 정도 찾아오고요. 이 4번의 기억을 통해서 4번 정도의 꿈을 꾸면서 내 머릿속을 완전히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PC를 한번 껐다 재부팅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계속 꿈을 못 꿔. 그러면 PC가 켜져 있는 상태로 한 달이고 2달이고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열이 받아 있는 상태, 그만큼 처리 속도가 늦어진다고 보면 되시고, 만약 우리 아이가 눈동이 움직이고 있어요. 아, 꿈꾸고 있구나. 길지 않아요. 10분에서 15분. 기다리세요. 그러고 나서 깨워야 훨씬 더 가뿐하게 머리가 맑아진 상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자, 안구가 움직이면 우리 후두부. 이 후두부가 우리 그 시신경을 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후두부인데, 이 후두부 쪽이 자극이 되고요. 이걸로 인해서 해마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안구 운동을 통해서 이 부정적인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정말 트라우마가 아니라 이 스몰 트라우마잖아요. 주무시기 전에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초잘기 없잖아요. 초잘기 없으면 그 메트로놈 같은 거 어플 하나 다운받으시면 돼요. 30초도 괜찮아요. 1분도 괜찮아요. 주무시기 전에 내가 오늘 잊고 싶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냥 떠올리세요. 떠올려서 와, 나 얘 좀 잊었으면 좋겠다. 이것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 떠올리신 상태에서 그거 어플 딱 해놓고 똑딱 할 때마다 눈동자 왔다 갔다. 그렇게만 해주셔도 이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받는 나의 데미지를 확 없앨 수가 있어요. 또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아이의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점점 기억에서부터 멀어지고 희미하게 만드는 게 EMDR의 원리고요. 그 중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좌우 안구입니다.